안녕하세요. 큐브레인의 안보용입니다. 오늘은 음양 오행론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논리를 푸는 사주명리학 1권, 음양 오행론의 원리 이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논리를 푸는 사주명리학 1권, 119페이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이신 소재학 교수님은 저희 제가 석사과정에서 뵙게 된 그 이후로 제가 인생이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양 미래학자 겸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등 동양 역학의 미신적 요소를 벗겨 과학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양 미래학의 접목을 통해 동양 미래예측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에 보시면 음양 오행설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논리를 푸는 사주학 석화명리에서 새롭게 밝히고 정립한 음양 오행설의 신이론. 아래 내용은 필자가 최초로 새롭게 밝히고 정립한 독창적인 내용들임을 밝혀둔다. 음양 오행설이 동양 수학 분야의 근본 이론체계 역할을 해오면서도 또한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은 자체 모순들로 인하여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를 밝히고자 하는 현자들에 의해 아래 내용 중 일부씩은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필자가 최초로 밝혀낸 독창적 견해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각 대학 교육원 및 사설단체, 방송 매체 등에서 강의를 통해 다듬고 임상을 거친 이론들이다. 새롭게 밝힌 음양설의 신이론, 자전운동원의 분석을 통해 음양의 본질과 음양의 개념이 성립되는 원리를 밝히고 새롭게 정리했다. 음양설에서 음양의 기본 개념인 양의 밝고 강하다는 등의 긍정적 의미가 대입되고 음의 어둡고 약하다는 등의 부정적 의미가 대입되는 원리를 밝히고 새롭게 정립했다. 음양과 음양중 두 요소로 알고 있는 음양설이 사실은 양 중에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 시각으로는 음양의 두 요소로 관찰되지만 절대적 시각으로는 음양 중에 3요소로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 이를 통해 최초의 완전수는 3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동일한 우주론의 서로 다른 표현, 음양설과 삼재사상, 동양의 전통 사유인 삼원론의 천지인 삼재사상과 이원론인 음양설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밝혔다. 즉, 천지인 삼요소의 삼재사상은 절대적 관점의 음양설이고 이 요소인 음양설은 상대적 관점의 삼재사상으로 동일한 하나에 대하여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증명했다. 음양 속에 존재하는 제3요소 증간자, 자전운동원 모델을 통해 음양 속에 존재하는 중간자의 실체를 증명하고 중간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 정리하였다. 음양설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음양설의 가장 기본 원칙이 시간 흐름과 명암 변화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되는 것은 시간 흐름이라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인 음양설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이들 간의 모순에 대하여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롭게 밝힌 음양 오행설의 신이론, 목화의 양과 금수의 양, 오행원 모델을 통해 목화가 양이 되고 금수가 음이 되는 원리를 밝혔다. 목금, 목금의 양과 화수의 오행원의 모델을 통해 목화와 금수에서 목금이 양이 되고 화수가 음이 되는 원리를 밝혔다. 오행의 가장 기본 이론 체계인 상생설과 상극론이 성립되는 원리를 밝히고 정리하였다. 상생상극과 편생편극. 오행 전체의 기준에서는 상생상극이지만 부분의 시각 오행 개체 기준에서는
편생 편극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밝히고 연구하였다. 상생이 아니라 편생, 목과 화는 서로 생해주는 상생이 아니라 목이 화를 일방적으로 생하고 화는 토를 일방적으로 생하는 편생 관계이기에 목화는 상생 관계 혹은 화토는 상생 관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상극이 아니라 편극. 목과 토는 목이 토를 극할 때 토가 목을 같이 극하는 상극이 아니고 토가 수를 극할 때 수 역시 같이 토를 극하는 상극이 아니기에 목, 토는 상극 관계 혹은 토, 수는 상극 관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오행의 오가 성립되는 원리, 사행도 아니고 육행도 아니고 하필 오행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증명하였다. 오행 목화토금수의 기능적 특성이 성립되는 원리를 밝히고 오행과 오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오래된 기존 오행설의 모델을 해소했다. 오행의 오 요소가 사방과 사계절의 사 요소에 대입될 수 있는 원리를 밝혀 현대인의 과학적인 사고에 합당한 논리적 방법의 설명치기를 수립하였다. 오행 중 특별한 역할의 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행토와 중앙토, 매개체토로 구분되는 토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하여 밝히고 정리하였다. 음양오행의 연구를 통하여 2와 4는 상대 개념을 상징하는 수이고 3과 5는 절대 개념을 상징하는 수라는 것을 밝혔다. 뒤집어서 사용되어 온 소리오행, 수와 토를 훈민정업 해례분을 통한 문헌적 방법과 구강 구조와 발성에 따른 오행 원리를 통해 증명하고 바로잡았다. 제1장입니다. 음양오행설의 모순과 허실 1. 음양오행설의 철학적 의미와 법칙적 의미 음양오행설은 음과 양의 상대적 개념인 음양설과 만물의 생장 이론인 오행설이 각기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오다가 춘추 전국시대와 한대를 거치며 음양오행설로 통합된 용어이다. 처음에는 태양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단순한 용어에 불과했던 음양설과 오행설이 시대를 지나며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각종 사물의 규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체계가 되고 우주와 대자연이 순환하는 원리로서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음양 오행설의 이론 체계는 이후 동양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현재까지도 사주명리학, 한의학, 풍수지리학 등 모든 동양의 학문의 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적 근거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음양 오행설의 역할이 동양 수학 분야의 이론 체계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음양 오행설은 규칙의 틀을 갖춘 이론책의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동양의 오랜 사유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즉, 음양 오행설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동양 사유에 대한 철학적 측면이요. 다른 하나는 동양의 모든 수학 분야의 근본 이론으로 적용되는 규칙의 틀, 즉 법칙적 측면이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본다면 법칙적 측면 역시 철학적 측면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음양오행의 원리 이론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논의를 게재해 나간다. 전개해 나간다. 이 음양오행설은 동양의 오랜 사유체계이며 각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 체계인 만큼 그에 대한 연구 실적 또한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의 기록을 통한 기원과 형성 등 고증학적 차원의 연구이고 이론 체계의 논리성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러고 보니 현재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음양오행설의 제반 이론들 속에는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이 부분들 때문에 음양오행설과 이를 응용하는 각 분야의 학문들이 아직도 일부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공고에서는 이렇게 음양설과 오행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적 측면의 연구를 통하여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하는 제반 이론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각 이론에 대한 성립 원리를 정리해 나간다. 2. 음양오행설의 논리적 측면과 고증학적 측면. 음양오행설의 기원과 형성 등 고증학적 측면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공고에서는 음양오행설의 성립 과정과 보전적 근거 등에 관하여 간략히 논하고 각 분야에 활용되는 음양오행설의 기능적 특성과 기본 원리 등 논리적 측면 위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증학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언제, 누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만 논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논리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때문에 고증학적 차원에서는 권위 있는 고전 혹은 권위 있는 학자와 관련이 깊을수록 그 가치가 높은 반면 논리적 차원에서는 성립된 이론 체계를 통해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 즉 논리적 차원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학자나 성인 혹은 권위 있는 문헌에 근거할지라도 그것의 객관적인 논리성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을 비롯하여 이야기할 때 보통 서양은 분석적이며 논리적이고 동양은 직관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양은 과학적이고 현실성이 성향이 강하며 동양은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 동양의 전통 사상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음양 오행설 역시 아직까지도 이러한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하다. 각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는 음양 오행설에는 분명히 논리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객관적으로 의심이 가거나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 또한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혹은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에게 아직도 음양 오행설이 미신 혹은 신비적이며 비논리적인 학문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상생상극론의 모순과 허실. 음양설의 음양은 음이 강하면 양이 약하고 음이 살면 양이 죽는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음양은 이러한 반대적 특성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음과 양이 서로 보완되어 하나를 이루는 상호 보완의 특성을 갖는다. 분명히 반대의 특성, 상호 보완의 특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기본 개념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음양설이다. 만약 음양설 속에 이렇게 공존하는 모순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지 못한다면 음양설은 논리적인 이론 체계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행설에는 오행, 목화, 토금수는 서로 순환하며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하고 하나 건너 있는 것끼리는 극하는 상생상극의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오행 각각의 목에 분출하고 뻗어나가는 특성, 화에 분산하는 특성 등 고유의 특성과 자연계의 나무, 불, 흙, 쇠, 물 등에 대입되기도 한다. 또한 오행의 상생관계를 물상에 비유하여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으며 흙은 쇠나 돌을 낳고 쇠나 돌은 물을 낳으며 물은 나무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상생설은 상극설과 함께 오행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이것이 논리적인 이론이라면 오행의 5가지인 목화, 토금수 모두가 동등하며 타당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나 돌, 물을 낳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적절한 관계가 아니며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관계가 아니다. 때문에 이것이 오행의 상생 이론이라면 이것은 이미 논리적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상생 이론이 정확하다면 나무, 불, 흙, 쇠, 물 등이 잘못 적용된 경우일 것이다. 오행의 상극 관계에서도 나무가 흙을 극하고 흙이 물을 극하고 물이 불을 극하고 불이 쇠를 극하고 쇠는 나무를 극한다는 설명하는데, 과연 이들의 관계 역시 모두 동등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중에는 나무와 흙의 관계는 서로 극하는 관계라는 설정은 누가 보아도 부자연스러운 면을 배제할 수 없다.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산의 흙이 산사태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역시 오행의 삼극설이 무슨 이든지 아니면 오행을 나무, 불, 흙, 쇠, 물 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 4. 오행 중 특별한 역할의 토. 또한 오행은 각각의 목화 토금수가 동등하게 생을 하고 동등하게 극을 하는 상생상극론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도 오행 중의 하나인 토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오행에 방위를 대입할 때 목은 동, 화는 남, 금은 서, 수는 북에 대입하고 토는 중앙에 대입하여 중앙토가 된다. 이때 이 중앙토는 사방을 주관하며 목화, 금수 모두를 통찰하는 토로서 이미 다른 네 개의 오행과 차별화된다. 이렇게 차별화된 중앙토는 이미 평범한 오행이 아니기에 화의 생을 받아 금만을 생하고 토에서 극을 받으며 수만을 극하는 오행 고유의 상생상극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토에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일반적인 오행 토의 역할과 특별한 중앙 토의 역할이 동시에 부여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로 설명되지 못한다면 오행설 역시 논리적 이론 체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음양 오행설과 이를 이론적 근거로 하는 동양학 각 분야가 비과학적 혹은 비논리적이라는 통념의 언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모순들로 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면 음양오행설은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신이라는 등의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화명리와 음양오행설의 원리에서는 음양의 가장 원시적인 개념인 태양의 위상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지되는 명암 변화 측면에서 연구하여 음양설의 기본 원리를 분석해 나간다. 또한 순환하는 오행 원 모델을 통해 오행의 기능적 특성이 성립되는 원리를 분석하고 오행의 기본 이론인 상생상극과 생극재화의 기본 개념 분석을 통하여 오행토와 특별한 중앙토의 역할, 변화 과정을 연구하여 앞으로 제기된 모순들을 논리적 방법으로 설명해 나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음양 오행설의 기원에 대한 오해편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